자, 26번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2021년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네요. 뭐 슬프네요. 갑자기 정도 많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 26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보기 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예요? 주등기 순위야죠. 자, 주등기와 말소되면 보기 등기는 시가 말소.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등기와 부기 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죠?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네. 그 원칙은 주등기, 예외적으로 부기 등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1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1-1은 부기 등기.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 2, 2-1.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뭐가 이겨요? 1번이 이기죠. 1-1하고 2-1이 싸우면 1-1. 그러면 자, 1-1하고 다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 그러면 같은 주등기 상환하는 부기 등기는 그 순서에 따른다. 그럼 또 하나 잡을 거는 자, 그러면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렇죠. 가구는 순위번호. 막 긴장해서 순위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얼굴은 순위번호. 그러면 가구하고 가구의 다툼이 벌어진다. 순위번호죠. 얼굴은 순위번호. 가구 얼굴은 접수번호.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죠. 대지권 토지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어때요? 다른 거죠.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에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 가구죠. 가구는 며칠? 60일. 소유권 이해에 권리에 관한 사항 얼구에 기록한다. 조심해 놓고요. 그럼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하면 발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이죠.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럼 4번 맞네요. 그러면 5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5번이 그러면 자기가 곤칠 수 있어야 돼. 자,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어서도 잘라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죠? 자, 집합 건물은 4부분이죠. 그러면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27번을 가봅시다. 자, 27번과 관련돼서는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원칙상 누구 거 제출하죠?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하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 제공하는 거,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하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맨 밑에다 한번 3개를 한번 써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동산. 자,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 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주소 증명정보.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봐요.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얘네들은 의무자 거 제공하지 않아. 누구 거 제공하죠? 권리자 거. 등기 권리자 거. 왜 그러면 등기 권리자 걸 제공하는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벌써 등기부에 자, 주소 등록, 주민등록등본 있어요, 없어요? 번호 있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도 있어.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러면 자,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새롭게 자,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때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야. 요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파는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그다음에 돈 받는 사람은 취득세. 그러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래서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주게 돼. 그래서 시험에 요게 자주 출제되거든. 단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부여 기간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걸 숙지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 가볼까요? 다음 중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 권리자 줄 쳐놓을까요? 자, 등기 신청이 없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의 부여 기간으로서 틀린 것은 자, 국가지자체는 누가 부여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어디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인은 법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제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인은 애자 동그라미. 그래서 출입국 그래서 부여해 주죠. 근데 여기 이제 출제원이 누가 들어가느냐? 등기법은 등기관이 들어가. 그래서 특히 몇 번을 조심해? 3번하고 4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매년 한두 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 여기서도 한 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독자적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와 주소증명정보는 누구까? 등기관리자.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말소는 그러면 말소죠. 말소는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말소가 되니까. 그렇죠? 말소. 자, 또 하나는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 뭐의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객체의 변동. 그러면 변경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야. 명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 봐봐요. 자, 정중, 만약 밀양박세예요. 밀양박씨죠. 밀양박세에서 등기명의는 누가 될까요? 밀양박씨 자체가 되죠. 등기 신청인은 대표자 관리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대표자 관리자예요. 뭐예요? 여기 봐봐요. 새롭게 등기명의 되는 경우죠. 그러면 대표자 관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논리가 그렇게 생겨져. 자, 대리는 그러면 대리는 신청인이야, 메인이야? 신청인이죠. 그럼 대리인의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그러니까 요 지문도 한번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자, 28번은 별표가 5개짜리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죠.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적극적. 103조, 그 다음에 104조, 강행법규 위반.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비진이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1호와 2호. 3호부터 11호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자, 논리적으로는 똑같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있으면 무슨 무효가 있어?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으면 합정 무효가 있다는 거. 유동적 무효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그러면 대리파트에서도 무건대리 취인과 관련돼서 취인하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관할 위반은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상관 쓸 필요 없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중간 생략되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되 그러면 단서 규정으로서 이거는 뭐예요? 이어져. 실체관계에 부합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되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한데 그럼 이어. 언의는 불일치 그러면 뭐예요? 언의캥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이어. 자, 2조 서면에 의해서 의아했지만 2조 서면 줄쳐놓으세요. 그거는 9호야. 그러면 1호, 2호가 아니죠. 그러면 2조 서면에 의해서 등기 의아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되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판례는 그러면 최종 결론이야. 자,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시한 거거든.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걸 늘리고 줄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5개 지문 늘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고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정도. 자, 봐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무슨 규정이죠? 효력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는 대표적으로 단서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 자, 29번은 말소 동그라미 쳐놔봐요. 말소.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아유, 당이에요. 또 사실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더러운지 기분이 나쁜지 그것만 따지면 돼. 자, 순위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어요. 잘라봐요. 순위 1번이 말소됐대요. 그러면 순위 2번 전세권자는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그럼 한 번만 더 따져봅시다. 자, 전세권이 말소하는 경우 전세권 줄 서놔봐요. 전세권은 주등기야. 자, 그러면 저당권 뒤에다 줄 서놔봐요. 이게 부기등기거든.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말소되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저당권자는 기분이 더럽거든.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요거는 그러면 뭐하고 또 연결이 돼요? 민법에서. 민법 낀전세. 민법에서. 제3절. 혼동. 봐봐요. 자, 혼동과 관련돼서 봐봐요. 혼동도 올해 뭐예요? 사례 문제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봐봐요. 아마 A값이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전세권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전세권 말소, 혼동이한 말소죠.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A가 B한테, B가 A한테 전세권을 설정해놓고 B가 돈이 없어서 이 전세권에다 C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을 사버려서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이때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거든. 결론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동법은 그럼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봐볼래? 자,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저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봐요. 이게 교집합이야.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수익이에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점유권은 점유죠.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배타성이 없어. 점유권은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점유권하고 만약에 소유권하고 전세권을 한번 해볼까요? 전세권 수학적으로 이제 교집합이거든. 요거는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 수익. 무슨 물건? 영위, 물건. 교집합이 있죠? 어디가 더 커요? 소유권이 크죠. 그러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봐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체급, 처분이죠. 그럼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인이 가지고 있겠죠. 강업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강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점유권과 강업권. 강업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점 팔고 강 팔잖아. 그래서 점강. 그렇죠. 강. 갑자기 고스톱이 나오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네요. 요번에 뭐 추석 때 돈을 잃었나 봐요. 땄으면 아무 말 안 할 텐데.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나머지는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를 해서 30회 때. 다음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상 이해관련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뭐예요? 30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 자, 30번과 관련돼서 올해 또 출제 예상 지문이 다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등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포괄 유정, 그러면 툭치만 187자. 상속이죠. 등기 없이도 맞죠? 잘라. 자, 특정 유정은 매매하고 같아. 매매. 그러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 문제의 기회로 해서 유정은 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유공 속지 말고요. 자, 이번에 지역권이나 권리질권. 권리질권 조선해 봐요. 자, 권리질권은 동산질권은 등기가 안 돼. 권리질권은 등기가 돼. 그러면 권리질권 밑에다 저당권이라고 써봐요. 자, 저당권 대상으로 해요. 저당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죠. 그래서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 권리질권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 저당권 뿐이라는 거야.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능력이 인정되지만 점유권과 동산질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 하면 뭘 생각나야 돼?
우물물이 없다. 우물물. 근데 자꾸 우물물이라고 해놓고 봐봐요. 되게 이상해요. 봐봐요. 자, 유치권은 그러면 그 밑에다 우물물이라고 써봐요. 원래 유치권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테마니까. 자, 우물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가 뭐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맞아요, 틀려요? 자, 우선적 효력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뭐 요거 우라는 것은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의. 요거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 그러면 유치는 점유를 필수하거나,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이죠. 반환은 뭐예요? 침탈이야, 침탈. 자, 침탈이 돼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아니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를 의미적으로 이전을 해서, 그러면 침탈이 아니죠. 그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 우물물이.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왔다. 물상대위부터 찾아. 근데 물상대위는 없대요. 그러면 보상금, 그 다음에 수용금. 이게 바로 물상대위라는 거야. 물상대위는 무슨 변경? 물상대위는 질적 변경이죠. 물건이 금전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묻지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담보 목적물의 범위에 미치려면 잽싸게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전에 지급 전에 압류를 해줘야 돼요. 제3자가 해도 무방해야 안 해요. 무방하죠. 제3자가 해주면 뭐라고 그래? 그래요, 바로 그거야. 땡큐. 그렇죠. 자, 우리 이제 통화네요.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네요. 자, 소통이 되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막 다음 주도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첫 시간에는 뭐예요? 백 보고 강의한 것 같거든. 벽 보고. 지금은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2주차에 강의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왜? 민법 시간에도 올려놨던 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또 내려야 되니까 미쳐버려. 그래서 몸이 막 지가 나요. 머리가. 지금 시험 보려고 난이도가 여기 올라갔다가 또 밑바닥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장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산질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 유리저장권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등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만약에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때는 등기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 등기할 수 있어요. 정착성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유리저장된 것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토지에 무단식재를 했어. 나무를 심었어.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나무를 심었으니까 보합물, 종물은 설정 불문을 하고 미치죠. 그러면 수목은 누구 거야? 경락인 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근원이 있어서 수목을 심었어. 수목을 심었어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토지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경락자에게 수목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물의 범위에서 보합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거든.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이행 판결이거든.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6조예요. 자, 등기 없이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그러면 형성 판결에서 대표적인 게 딱 시험 범위는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승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공단, 이단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4번이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어디에서? 민법에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은 등기할 수 있는 설정. 설정은 뭐라고 그랬어?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보존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가압류, 가처분. 소멸은 소멸로 빠져죠. 번등기를 할 수 있으나,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의 보존, 보존 동그라미. 자, 처분 제한, 동그라미.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존? 순위 보존. 그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은 수진을 보존할 이유가 없죠. 보존할 청구권이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보설, 이변, 처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안 되는 거 보전과 처분의 제한. 가등기를 할 수 없어요. 맞네요.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31번과 관련돼서 거래신고 필증과 매매목록. 그러면 요거는 자, 18회 때 출제돼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 자, 그러면 매매목록 가봐요. 매매목록 하면 뭐랑 비교해야 돼? 공동담보목록. 공통점 연구 버전.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원칙이에요. 공동담보목록은 몇 개 있게? 5개. 누가? 등기 단위. 그러면 매매목록은 그러면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때도 제공해줘야 돼. 그러면 거래가액신고와 관련돼서는 2006년 1일 1일 이후야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매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부는 5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몇 개? 2개 이상. 등기원이 매매계약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줄 서놔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맞네요. 매매목록의 거래가액은 목적 부동산을 기록한다. 자, 4번은 A적 측면이야. 자, 원칙은 2개 이상이죠.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자, 매매목록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갖고의 얼굴이 갖고. 그래서 요 갖고를 얼굴로 장난을 친단 말이야. 갖고. 그래서 갖고라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이렇게 돼. 자, 32번은 무조건 발표가 5개짜리예요. 2호. 만약에 2호가 안 나오면 2호가 만약에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럼 찢어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자,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막 찢어버려가지고 나 시험 안 봐. 이건 시험 문제다.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5개 그러면 6개를 우리가 구분해보자. 가등기 상 동그라미. 가등기 상이 들어가면 다 돼. 자, 그러면 저때 가처분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되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 거기까지 잘라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죠. 근데 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네요. 가처분 등기 후 잘라봐요. 후 잘랐어요? 그러면 앞에 가짜 동그라미. 가가 무슨 가짜예요? 임시 가짜죠. 아직 확정 판결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된다. 그러면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당의 가처분은 직권 말소. 나머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렇게 돼. 등기가 되네. 자, 전세권 절쳐놔봐요.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유물권. 영유물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지분이. 공유지분은 하지무지분이든 볼 거 없어요. 그러면 X네. 권리질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대상은 뭐예요? 저당권. 뭐니죠? 자,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상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했대. 위반 동그라미. 자,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 후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절대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분리처분 위반했으니까 몇 호 사이로? 2호 사이로.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지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면 리을, 비읍.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요렇게 요 문제를 요렇게도 넣을 수 있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자, 직권 말소 대상을 골라라. 직권 말소. 이와 이호는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고 직권 말소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2문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기억. 아까 2호 사유들을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요 6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복습.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적어놨었기 때문에. 자, 이게 시험장 가면 막 사람을 괴롭히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기한이, 대한이. 기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 그러면 의한도 같은 말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죠. 대응은 대한이, 기한이. 대한. 이거는 상이잖아. 가등기 상의 가처분. 언제든지 되죠. 이때는 부기등기로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기한이 나왔다고 반각하지 말고 요것도 요거 보라고. 그죠?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는 진행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요 번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등기 근본을 깨트리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미쳤어요, 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슴이 설레서 그래요. 설렌 게 아니라 가슴이 우울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제한이 포인트예요. 가등기가 포인트예요. 처분 제한. 아이, 가등기가 포인트잖아. 의는 간용구니까.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같은 문장이 있어. 몇 번? 1번, 2번, 5번은 같은 지문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마무리 해놓고 그러면 요거 그러면 32번에 6개 지문은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놓고 별표가 다 돼. 만약에 요 문제가 안 나왔다. 그냥 찢어버리라고 찢어버리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33번과 관련돼서 직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직권 경정등기. 자, 직권 경정등기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아까 가로 열고 물음표에다가 언제나 부기등기라고 써요.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엄부. 자, 그럼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직권으로 가능한 A가 있어.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영어는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직권 경정 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성경정 후 보고가 돼. 먼저 건쳐지고 지방법원장에 보고가 된다는 거. 그거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직권으로 가능한 A가 있고요. 무슨 성? 동일성을 여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한번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네. 2번 잘 기억해둬야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직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이때는 직권으로 가능한 A가 있다라는 것.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이게 이제 자, 8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가 요 2번이 나왔죠. 정답은 그러면 2번이 됩니다. 자, 34번으로 가볼까요? 등기관이 신청 정보 및 청구 정보를 심사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옳은 것은. 자, 신청 정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등기관의 신청에 반드시 줄 잘라봐요. 반드시. 자, 반드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 보충과 정정은 등기관 마음이야.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X. 자, 신청인이 보정을 메운 날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이 보정됐을 때 등기 신청은 각하하지 않는다. 보정하였을 때 등기 신청은 각하하지 아니한다. 자, 어때요? 틀렸죠? 자, 보정은 뭐예요? 누구예요?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등기 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 각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 등기관 마음이죠. 신청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3번은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함에 각하 동그라미. 각하함의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서 결정 동그라미. 그럼 앞에다 이 신청이라고 써요. 이 신청은 결정으로서 해요. 그럼 판결은 뭘로 할까요? 판결서로서. 자, 이 신청은 뭘로서? 결정으로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도 조심해야 돼. 4번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각하 동그라미. 각하는 신청서 빼고 신청서를 포함하여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각하, 치아가 나온다면 신청서 포함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각하 그러면 신청서 포함이 아니라 신청서 빼고. 각하는 신청서 포함. 자, 각하는 신청서 빼고. 자, 치아는 신청서 포함해서. 그렇죠. 자, 근데 5번이 어떤 사람 5번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5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각호가 틀렸잖아. 각호.
29조 각호 여기가 들렸죠. 각호가 아니라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후 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호 여기가 들렸어요. 각호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각호라는 것은 1호부터 11호까지를 지칭하는 거거든.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각하사에 위반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정답은 3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1번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 또 한번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36번 소유권 보전 등기네. 소유권 보전 등기 뭐에 나오면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잡아봅시다. 자, 토지 건물이죠. 자, 신청인은 누구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죠. A가 있어 없어? 있어. 국가 포괄 승계인 자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 자, 그럼 판결은 세 종류가 있죠. 확정 판결은 원칙, 확인 판결, 이행, 행정 다 포함돼요. 그러면 확인 판결은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그러면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출발.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 신청해야 된다. 맞네요. 일부는 안 돼요. 자,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뿐만 아니라 잘라요. 전원 명의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것은 가능하다. 그럼 전자는 틀렸죠. 후자가 맞죠. 아까 뭐라고 그래서 전원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자, 3번은 이중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 등본 정보를 제공한다. 맞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해 줘야 되니까. 토지 대장이면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면 토지, 임야면 임야,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은 그러면 시험장 가서 나는 안 틀려요. 잘 틀려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다시 한번 잡자고. 자, 구분 건물 소유자 일부가 제가 어떻게 있나 잘 봐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틀렸어? 자,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권리로 장난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잡아야 돼. 그러면 동시 신청 밑에다가 동시 대위 일갈. 그래서 동시 밑에 대위 그 다음에 일갈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봐죠. 자,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 정도는 풀어 제쳐야 돼. 이 정도 못 풀면 보전 등기 올해 문제 못 풉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자, 36번. 이건 이제 36번도 자주 출제되는 거야.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되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아까 말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수용에 의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고의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용 등기 후 어한 말소. 자, 수용 등기에서 요 세 개 지문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마무리할 게 있어요. 자, 신탁 등기는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러니까 매번 사람이 이제 출제하는 거예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말소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신탁 등기에서 요 세 개와 수용 등기 요 세 개가 사람 미쳐버려. 마음이 급하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확실히 하자고요. 자, 봐봐요. 자,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요게 포인트죠. 요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거든. 수용은 무슨 취득이?
원시제도. 권리하자를 성취하지 않거든. 그럼 국가는 더러운 걸 받고 싶지 않거든. 깨끗한 걸 받고 싶거든. 자, 수용 등기 후 일단 수용 등기가 끝나서요. 마음이 변했나 봐. 제게 시도가 돼서. 그러면 요거는 수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말소가 포인트야.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공동 신청이 되죠. 자,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공동 신청. 그러면 신탁 등기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단독 신청이 되거든. 요거는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 포인트거든.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자는 이미 수탁자가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단독 신청이 돼. 요거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걸 물어본 거거든. 이제. 자, 의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헷갈리는 게 여역지가 있고 성역지를 수용할 때가 있어. 자, 여역지는 그러면 주의 정의예요. 주죠. 그러면 여역지를 수용하면 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봐요. 요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거든. 국가는 명지를 받게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성역지는 종의의 주의예요. 종, 이게 말소돼봐야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선생님, 여역지와 성역지를 모두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역지를 수용할 때와 성역지를 수용할 때. 그러면 그러면 요 세 개와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구분해 두고 제일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 얘네들이.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 토지 소유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요걸 물어본 게 아니죠. 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 이 부분을 물어본 거죠. 대표적으로 여역지를 기억해 두자라는 거야. 여역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여역지 지역권은 부동산 위에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나머지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는 무조건 직권 말소야. 요걸 뺀 나머지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도 무조건 직권 말소야. 근데 여역지 성역지는 요거 조심해 놔야 돼요. 근데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자. 자, 봐봐요. 요거 물어봤죠? 단독이죠? 요걸 물어봤어. 직권 말소야. 원칙이라고 그래서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이러면 틀려. 여역지와 성역지 대표적으로 예를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재결 수용 등기 재결 실효 말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거거든. 공동 신청이야. 신탁 등기 요 자체를 물어본 거야. 원칙 공동.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 이미 속했으니까 단독이야. 요걸 물어본 거거든. 단독 신청. 그래서 요거 세 개. 아, 골칫덩어리야 이게.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면 마음이 급하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 기회로 해서 마지막 정리해 두라는 거야. 그러면 3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 자, 47번, 37번 가등기. 가등기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별표 5개야. 가등기는 넘어야 할 산이야. 넘어야 할 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2.5점짜리가 1번 지문이거든. 옳은 것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잘라봐요.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야. 요 명령 뒤에는 정본이 빠져 있어. 정본, 서류라는 거야, 서류. 자, 법원이 저한테 이렇게 봐봐요. 명령 정본 서류를 줘서. 그러면 명령서가 제가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어디로? 혼자서 등기소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돼.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돼. 그러면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가 붙었죠. 명령 등기가 되네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가 아니야. 촉탁 등기인 거지.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면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야. 작년에 2.5점짜리가 요거 1번이거든.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이번 지문 뭐가 하나 쏙 들어와야 돼. 뭐가 보여? 당해. 상해. 보이죠? 그럼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장래에 확정될 것이니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래에 확정될 것이어야 돼. 그러면 장래에 장차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정여는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인정여.
또 29에 대출제를 했는데 봐봐요. 사인정의를 해석해 볼게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해 주는 거야. 정지조건부는 장차 발생이죠.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시기부 돼요, 안 돼요? 돼요. 시기부는 발생이니까. 정지부는 안 돼. 정지조건부는 돼요.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안 돼요. 그러면 민법이 안 된다는 소리야. 해제조건부는 안 돼요. 시기부는 시기부. 시기부. 신인데요. 네, 돼요. 정기부는 안 돼. 정지조건부는 돼요. 해제조건부는 안 돼요. 그러면 유증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증.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유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말은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자, 유증은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인 걸 모르는 거야. 유증은 사망 시에 나타나거든. 유증은 죽기 전에는 안 돼, 가등기. 사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올해는 유증이 나올 수 있어. 봐봐요. 유증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유증은 전, 후. 사망 전하고 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인정의가 나왔으니까 올해 유증을 등재줄 수 있어. 유증은 사망 시에 효력이 나타나는. 그러면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그러면 사망할 때죠. 자, 유증은 그러면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아무 말이 없다. 사망한 때. 그렇죠. 유증과 조건과 기한은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민청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가등기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명의 승낙 동그라미 연습해요. 승낙을 툭 치면 진정성, 그럼 툭 치면 단독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은 아까 뭐예요?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전포 생각이 나야 돼. 하나의 가등기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분전 행위에 준해서 전부에 대해서 번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돼. 그래서 자가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봐요. 한번 이해하고 만들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수인의 봐봐요. 한번 확실히 이해해보자.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의 가등기권자 1인이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고, 자, 자, 전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번등기.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다라는 거야. 자, 가등기. 예약이죠? 네. 자, 번등기는 뭐예요? 완결권이죠? 완결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형성권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단독행위니까. 그러면 자기 지분에 처분 능력이 있었죠. 남의 지분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되나 전원 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헷갈리니까 읽어봐요. 여기 이제 뭐예요? 영, 그렇죠. 그렇죠. 용이 뭐냐? 그러면 아무 말도 의미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와서 또 질문을 용이 뭐예요? 용이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자가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가본보다는 자가용이 나아요. 요즘 그래서 뭐예요? 잘 나가는 자가용이 뭘까요? 캐스퍼. 그 소형차 있죠. 자, 캐스퍼. 요번에 합격하고 뭐예요? 남편하고 정지 조건 물었잖아요. 자, 내가 합격하면 뭐예요? 뭐 하나 사무실 차려주마. 그러면 사무실 차려주는 건 둘째치고 거기에다 플러스 뭐도 캐스퍼도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캐스퍼. 아주 좋아요. 소형차로서 바퀴가 크고. 그래서 아주 한 1,600 간다고 그러대요. 자, 1,600만 원으로 간다고 그러대요. 자, 강주에서 그래도 강주 경제도 살리고 또 뭐 나름대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면 몇 번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제 1번이 출제됐으니까 여기에서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정도. 요거는 올해 가등기는 무조건 단독 문제니까 자,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나온다라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각종 등기의 기록사항 줄쳐놔봐요.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에는 자, 채권액 채무자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자, 건저당이죠. 건저당은 뭐예요? 채권, 채거액, 채무자. 건저당이라는 뜻
이거죠. 그러면 후자가 틀렸다는 걸 안내. 세 개가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여기에서 채권 최고액 조심해야 돼.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죠. 자, 수인인 경우 항상 채권 최고액은 부분 기록이 아니라 항상 단일 기록. 그것도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에 최고 뭘 포함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건저당이라는 뜻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자, 3번에 지상권 나왔다. 그럼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근데 목적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될까요? 자, 최단 존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최단 존속 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 15년, 5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자, 수목은 몇 년? 30년이죠. 30년. 한 번 다음은 60년, 한 번 다음은 90년, 한 번 다음은 120년. 그래서 영구 지상권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때 수목은 뭘까요? 나무야, 나무. 자, 고추 농사에 대해서도 할 수 없어. 고추 농사는 과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추 농사에 대해서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수목은 과목이어야 돼. 과목. 그렇죠. 나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봐봐요. 용익물권은 목적 범위죠. 1분지 전분지를 적어줘야 돼. 그럼 1분은 뭘 첨부해? 도면을 첨부해. 토지 대장이 아니야.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4번에 한매 특약의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적어야 돼. 한매 기간 줄 서놔봐요. 자, 기간은 임의적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이 있대 없대? 있대. 그럼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임차권 설정, 임차권 줄 서놔봐요. 임차권은 차임하고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임차보전권 빠져야 되겠죠. 전속기간은 무조건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임차보전권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범위, 이게 들어가야죠. 자, 정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3회 때 문제처럼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근데 올해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반드시 출제됩니다. 민법에서도 재수가 좋으면 출제가 될 수 있어.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게 되네. 자, 이제 39번 집합 건물을 마무리하자는 거네. 마무리. 그러면 거기 옆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여백에다가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봐봐요. 요거죠, 요거.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두고 건물 따로 두지 않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붙어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혼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놓은 게 뭘까요? 이게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그 다음에 정유 부분의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 표시에는 뭐다? 비율과 종류.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 대지권의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 등기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밑에다 해놨네. 그래서 건이죠. 그럼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공통점은 표제부네요. 그래서 건표. 자, 신주.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표, 신주 이렇게 된.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야 후야? 전이잖아. 그러면 자, 전이니까 혼인 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언제든지 분리 처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라면 이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봐봐.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좀 불안전하죠. 그러면 완벽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면 토지 어디에 해줄까요? 해당구,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부기등기, 주등기. 그래서 토해, 직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이야 후야? 전.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 있어. 혼인.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의가 있어.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도 만약에 여기에만 별도로 등기하면 토지에 미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건물에 등기해두라도 그러면 토지에 안 미치는 게 해놓는 게 뭐예요? 뜻의 등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민법으로 해석해 볼까요? 원래는 요거 주물이에요, 조물이에요? 주물. 대지상권은 조물이야. 성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A라는 부분에 대해서 B가 경매가 들어왔어. 경매가 들어왔어요.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어. 그러면 경매가 들어왔다면 자, 경락이는 대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부합물 조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거든. 이게 바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딱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건물에 등기해 놓으면 뭐예요? 토지에 안 미치는 게 읽어봐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 이건 별로 제가 못 봤어요. 그래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건해 직부, 그렇죠. 건해 직부가 되는 거야.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건해 직부. 그러면 봐봐요. 우리 신축 건물을 사게 되면, 연립주택을 사게 되면 뭐예요? 자, 이제 만약에 다가구를 샀어. 다세대를 샀어. 다세대를 샀으면 토지 건축업자가 어때요? 자,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하잖아. 토지를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은행 가서 돈을 구워오잖아. 네.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별도 있다는 뜻의 등기를 각각 건물에 해주는다라는 거야. 그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만약에 이런 거면 그때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전에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알밖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A가 이렇게 있어. 요 지역에 뭐예요? 요 지역에. 자,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 근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은행이 A한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결국은 뭐예요? 돈을 안 갚고 아파트가 지어졌어. 근데 A가 여기에다 입주를 했어. 그러면 저당권을 그러면 전체 해야 돼? A 부분만 해야 돼? 그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어디에다 해놔야 돼? 건물에다 해놔놓잖아.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그 다음에 건물,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건전, 직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은 건전, 직주. 그러면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그 다음에 검표신주.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마무리 해봐요. 마무리하면 거기 다 나오잖아.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네, 요거죠.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아니라 한동 전체 표제부. 바뀌었네. 자, 그러면 검표신주. 대지권 표시는 건물 표제부 신청주 등기. 그러니까 전유 부분하고 한동 전체 표제부를 바꿔치기 해놨네. 바꿔치기. 그러면 이게 대지권 등기거든. 공통점을 가니까 검표신주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럼 읽어봐요. 토해 직주. 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 등기가 되는 거네. 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해 직주가 아니라 부기 등기가 되는 거네.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살짝 바꿔치기 해놨네. 자,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맞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그래서 요걸 이제 하도 어려워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본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여기는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요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자,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 직부. 대지권 뜻의 등기 토해 직주. 그러면 선생님 올해 문제를 선생님은 어떤 거를 잡고 있을까요? 요거. 요걸 해당구로 장난치고 해당구를 표제부로 장난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난치려면 봐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이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야. 요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야. 그러면 전유 부분의 토지의 표시란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그렇죠. 종류와 비율은 여기에 기록되는 거지 여기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 직부 마무리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별도 등기이던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러면 이걸 뭘로 장난칠 수 있어? 한동 전체 표제부.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야. 그래서 별전 이렇게 오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 해놔야 돼. 집합 건물로 나와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아파트가 많아요?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세월에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안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 자, 가압류 가처분은 무조건 출제돼. 무조건. 자, 별표 3개 해놓고. 자, 단독 문제는 80%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80% 가능성이 있고, 단독 지문으로는 100% 출제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숙제해놔봐요. 이제 다 써놨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제한 등기죠.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럼 가압류는 뭘까요? 검전. 만약에 채권자가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안 찾아? 찾아야죠. 그때는 가압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처분은 그러면 검전 이해 권리야. 그러면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갈게. 등기소는 신청이거든.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각하. 그러면 뭐예요? 2호 사유야, 2호.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법원으로 간다. 법원은 관공서죠. 즉 촉탁 등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신청이 붙어야 뭐예요? 명령 등기니까.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이면 가구에 기록하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에 기록하죠.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을 걸었다. 주등기. 전세권에 가압류 가처분을 걸었다. 부기등기. 부동산 일부는 돼, 안 돼? 일부 안 돼. 공유지분은 돼. 함유지분은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압류하고 비슷한 성격이 하나가 있어. 민법에서.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야.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이어야 돼. 금전. 자, 그러면 봐봐요. 통정허위 표시는 돈을 면탈할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이중매매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러면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이렇게 돼. 그게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통정허위 표시에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지 이중매매에 있는지 자꾸 헷갈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을 배운 사람은 그러면 가압류하고 뭐하고 똑같아? 채권자 취소권하고 같다고 그러면 돼. 자,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이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금전이거든.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죠. 애적으로 뭐예요? 적극 가담이 있다면 그때는 반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 이중매매가 우리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 봅시다. 이제. 자, 손이 있어 없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손은 쓰라고 있는 거야. 자, 가압류 줄 쳐놔봐요. 가압류부터 따져. 자, 1번 가서 가압류부터 따져. 자, 손 있죠? 수학 문제 풀듯이 가압류 줄쳐놔요. 대가리로 가요. 소유권이죠? 네.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즉 주등기네. 그렇죠? 부기등기니까 틀렸죠? 네. 만약에 전세권이 나온다면 그때는 부기등기네. 그럼 빼버려.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단정 내릴 수 없죠? 예.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그러면 1번은 X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손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손으로 푸는 거야. 손으로. 자꾸 눈으로 푸니까 실력이 안 붙는 거야. 선생님 저도 손으로 풀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잘라봐요. 그러면 맨 앞으로 가처분 줄쳐놔봐요. 가짜 동그라미. 확정 판결이 나서 안 났어?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압류는 등기소로 가, 법원으로 가? 그러니까 촉탁 등기지 신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말소는 무슨 말소야? 촉탁 말소라는 거네. 무슨 말소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만약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몇 호 사유로 가까이? 2호 사유로.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봐봐요. 아까
가압류를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안 돼. 각하해. 그러면 각하하면서 뭘로 안 되는데? 그러면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요 사유인 거야. 이요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렇죠. 자, 3번은 그러면 이요 사유로서 X가 되는 거네. 자, 가압류 실천해봐요. 수학 문제 따지듯이 4번 지문. 자, 앞에 공유지분 가봐요.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공유지분의 가압류 등기는 가능하다. 합의지분이면 불가능. 정답은 4번이네. 자, 5번은 가려놨네요. 시험장에 가니까 잘 안 보이거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로를 쳐요. 가로를 쳤어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실천해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압류는 금전이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재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가 돼야 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 됐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요번 주에 시험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요번에 이제 공시법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한 번을 봐도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회부터 4회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백선 풀었던 거 있죠. 거기 안에 24문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거 골라 잡아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자, 백선이 좋아. 백선 하나는 다 논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선은 그걸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몇 분? 5분, 10분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연습을 해놔라. 근데 답만 해오면 안 돼. 1번의 정답은 5번, 2번의 정답은 3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수학 문제 풀듯이 생각을 해야 실력이 붙는다라는 거야.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마무리 이제 종강이 되고. 하여튼 살아서 돌아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투에 가서 패전하면 안 돼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될 겁니다. 제가 간상을 볼 줄 아는데요. 요즘 간상 그러면 또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미신을 믿느냐 그러는데 눈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할 겁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시고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